KBS 기자들의 셀프 방송, 본격 소통 방송 표방하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유튜브 방송 혹시 아십니까? 저희 KBS 기자들이, 우리 젊은 기자들이 취재 뒷이야기는 물론이고 기사 아래 달린 시청자들의 댓글을 직접 읽어주고 날카롭게 스스로를 비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 프로 대댓글러라 통하는 KBS의 김기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댓글러는 알겠어요. 댓글 쓰는 사람. 대댓글러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사나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제가 다시 대댓글을 달아드려요. 그래서 댓글에 또 댓글을 단다. 그래서 대댓글. 근데 그걸 제가 너무 많이 해요. 댓글이 몇백 개 달리거든. 그걸 몇백 개 쓰다 보니까 한 댓글러께서 이 사람 무슨 프로 대댓글러냐, 이게 댓글 달기 직업이냐. 그래서 그걸 별명으로 짓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인기를 실감합니까? 예전에는 저희 방송에 대해서 언론 취재가 이제 KBS 사보 정도에서 취재를 왔었는데 사상권까지 나온 거 보니까 출세한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저는 봤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가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 우연히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방송을 보기 전에는 약간은 이 아무리 기자들이 좀 속 시원하게 어떻게 소통하는 차원에서 만든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셉니다. 셉니다. 욕설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게 또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오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유튜브용이기 때문에 네. 심의 안 받기 때문에 심의를 셉니다. 안 받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저희 KBS 기사를 보면 밑에 댓글이 달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나면은 이제 부장이나 팀장이 오늘 기사 좋았어, 잘했어 그러면 기분 좋아서 집에 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청자나 독자들이 이 기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평가가 사실 댓글이라는 것으로 좀 드러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은 댓글 다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기자가 왜 기사를 이렇게밖에 못 썼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고 기자 입장에서도 악플이 막 달리는데 이건 뭔가 오해인 것 같다. 저거 보세요. 방금 NHK는 바로 재난방송 시작하는데 이건 그렇죠.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당황스러운 댓글까지 다 읽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다시 소통을 하면서 우리 KBS 실제 뉴스에도 뭔가 변화를 가져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방송입니다. 평론가 입장에서도 한 3가지의 이 함의를 제가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취재 현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없는 게 아니고 댓글만 하는 게 아니라 핫 이슈를 다룹니다. 뭐 동물국회라고 부르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도 하고요. 패스트트랙도 다루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라 뒷이야기들을 거기서 서슴없이 쏟아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평론가는 굉장히 좋은 팁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양심에 좀 찌르는 부분인데 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이 미디어 안에서. 그런데 정말 이 독자들, 국민들은 기계적 이 균형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결국 양비론 아니냐? 너만 깨끗하다는 거냐? 이런 비판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그걸 다 받고 인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미디어 스스로 KBS를 내부에서 고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약간 의구심은 들어요. 전 가만히 보면 자기 반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윗분들을 많이 까요. 그래서 우리 평기자들은 열심히 뛰는데 윗분들이 문제다. 라고 이 상사들을 고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자, 준비된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기자 생활할 때는 상상도 못하셨죠? 최근에 동물국회 편이 아주 큰 반향이었다고.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0만 회 정도. 30만 회. 30만 명이 왜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이슈가 일단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도 하고요. 이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이야기, 저희가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유튜브 누르기 직전에 거기가 그 앞에서 그 동물국회 현장을 본 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이야기를 우리가 해준다는 이야기 그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약간 거침없이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관련된 이제 그 전회가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많이 뿌려졌어요. 그리고 뭐 다른 유튜브 방송에도 한번 언급이 되고 이러면서 그 편 저희가 잠깐 편집했는데 뭐 분위기라도 보겠습니다. 바이크 일렉트릭님이
9시 뉴스 한번 보세요. 자한당의 폭력과 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항을 국회 대치 또는 여야 충돌 이렇게 비추는 게 올바른 보도 행태입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일단 첫째로 동물국회라고 아까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KBS 뉴스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작부터 세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든 간에 싸잡아 욕하면 안 돼요. 기자가 그 사안을 보도할 때는 동물국회라 그러면 그 안에서 다 같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사안에 대해서만 좀 좁혀서 보면 네. 국회의 어떤 일정이나 그런 사무 행정 처리 자체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거를 폭력으로 이제 막은 거잖아요. 명확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비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뉴스를 접할 기회가 더 적은 일반 시민분들은 말한 대로 그냥 저놈들이 한 뭉텅이로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언론이 안 알리면 누가 알려야 하는 건지 싶기도 하네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진짜 센 단어들만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넘쳐나는 국회에서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다 보도할 다 수가 필터링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다 필터링을 해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정파지들은 속 시원해요. 오히려. 왜냐면 그 한쪽 편만 들면 되니까. 전 선진화법 위반한 것도 이견이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지금 정부가 북한이 평북 신오리에서 합참의 발표입니다. 네, 신오리에서 불상의 발사체가 발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평북 신오리에서 불상의 발사체가 발사됐다. 네,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제가 잠깐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에 대한 KBS의 보도 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 네. 네. 어떤 게 제일 많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국회라면 국회 안에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은 네. 동물국회라고 하니까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동물원에 탈출한 원숭이들이 내 집 들어와서 개판치면 내 집이 동물원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탈출한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조목조목 짚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왜 양비론으로 가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해라 그렇죠.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한 것인데 네. 왜 모두가 다 잘못한 것처럼 하느냐 이런 네. 비판들이 많으시고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이런 댓글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네, 제발 공정하게 보도해 주세요. 양비론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게 해주십시오. 또 있습니까? 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또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틀렸다는 겁니까? 반대 저희는 패스트트랙 지정 찬성 반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회 안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조목조목 짚어서 이거는 불법이고 네. 이거는 폭력이고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안에서 그냥 우와 그냥 뭉쳐 있는 것만 네. 보여준다고 이제 그런 비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보다는 네. 실제로 더 그 맥락과 이런 거를 짚어줘야지 시청자들이 알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자꾸 내부 비판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네. 내부에 해당된 동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뭐랄까요 불안불안해요. 낼 때마다 불안불안하고 이게 사실은 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당사자나 데스크나 취재 기자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좀 속상할 수도 있고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뭐랄까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취재에도 맞다고 저희 방송 취재에도 많이 네. 동의하시는 분도 많고 오히려 자기가 나가서 해명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실제로 우리 김 원장님께서도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욕을 엄청 먹은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그래서 나와서도 자기가 그거를 요건 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인정도 하는 분도 많이 네.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꼭 해야 된다 이런 큰 의미에는 다들 동감해주고 네. 회사에서 많이 좀 도와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네, 전직 홍보팀 기업의 홍보팀과의 인터뷰를 직접 방송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별로 달라서 네, 꼭 사야 되는 기자분이 있고 네. 반만씩 내는 기자분이 있죠. 반반이 내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도 한두 분 있어요. 한두 분.
근데 은근히 이게 뭐 좀 비싼 거 먹고 싶어하는 그런 기자들도 있나요? 처음부터 저희가 알아서 비싼 거를 잡죠. 싼 거 뭐 삼겹살 이런 거 못 먹죠. 아 삼겹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예 그건 못 먹고 그냥 회나 먹고 그런 거죠. 그러면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이 갑질, 뭐 진상짓 혹시 이런 게 있었나요? 밤에 오라고 그럴 때. 밤에 왜 부르는 거예요? 아유 술 먹고 있는데 뭐 나 술 먹고 있는데 와서 그냥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때가 있죠. 그럼 계산은 누가 해요? 아 계산은 제가 하겠죠. 그건. 네. 근데 안 사주면 어떻게 돼요? 안 사준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 부끄럽다. 저희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그죠? 근데 속으로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다시는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좀 많이 좀 나아졌나요? 어때요? 아유, 전혀 나아진 건 없는데. 아 진짜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김영란법이라는 게 누군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고할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김영란법이 거의 사장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들을게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은 언론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더 그 권력을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많은 게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저 영상 이제 유쾌하게 같이 보기는 했는데 보고 나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지금 질문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기자분들이신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접대를 받았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기자들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는 게 약간 좀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네. 받고 두 번째는 사실 되게 반성해야 되는 내용인데 너무 유쾌하게 막 그렇게 돈 내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하고 웃는 모습이 오히려 저거 보시는 분들이 뭐지 저 사람들 반성 안 하고 저 웃기만 하네 이렇게 하면 좀 질타를 하셨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느끼는 체감이 물론 정답은 아닐 예. 테지만 지금 우리 KBS 기자들이 저렇게 물론 삼겹살을 먹는 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뭐 개개인이 어떻게 밥 네. 먹고 다니는지는 모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은 뭐 그런 거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전에 듣긴 했어요. 전에 듣긴 했지만 뭐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하게 된 게 뭐 홍보팀 분들이 이제 밥이나 술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막 아유 뭐 이렇게 비싼 걸 사주시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제가 사는 건가요? 저희 뭐 사장님이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막 먹으라는 그런 의미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회장님, 사장님 돈이 사실 이제 회사 돈인데 그 회사 돈은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니까 소비자들한테서 오는 돈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소비자들 돈으로 우리가 기자들이 밥 얻어 먹는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소비자들한테 꼭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들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악플을 엄청 달렸어요. 니네는 뭐 이렇게 신나가지고 떠드냐. 녹화할 때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허탈하고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긴 웃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김영란법이 아까 사장됐다 이런 표현을 네. 전직 홍보 담당자가 쓰는데 여기 사장됐다는 게 이제 무력화됐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2, 3년 네. 전이에요. 이게 3만 원 이상은 안 돼. 네. 29,900원까지 돼. 김영란 메뉴가 네. 지금도 제가 가는 단골 식당에 있어요. 네. 그런데 공공연히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깜짝 놀랄 일이죠. 자, 시간 때문에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산불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그렇죠. 대응을 잘못했다 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반성을 하고 국민들의 질책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 같은 경우에 이제 산불 그림, 그러니까 뭐 특보가 늦게 나간 건 당연히 그건 뭐 질타를 했고, 근데 그것보다 네. 더 문제는 뭐였냐면 보도 자체에 내용이 없었다는, 정보가 없었다는 비판이 저는 네. 더 아팠어요. 그러니까 산불 그림은 영상은 계속 막 보여주는데 속보는 계속 하루 종일 하는데 네. 딱히 그 피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는 없었다. 이런 비판이 저는 굉장히 좀 아팠고 네. 실제로 거기 출연했던 이정훈 기자도 재난센터의 기자도 네, 그 얘기를 네. 했는데 이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이 저희가 산불 보도 같은 경우에 막 방송 기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뭐 센 그림으로 틀어라, 센 뭐 불 세게 나오는 거 틀어라. 이게 사실은 그 지역의 현장을 잘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 정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정말 재난 포르노라고 그럼요. 말하는 것까지 네. 되기 때문에 이정훈 기자가 저희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게 다른 지역 사람들 보고 속초 고성 불구경하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네. 그 마음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앞으로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도 계속 고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아 기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더 솔직하게 KBS 보도를 좀 되돌아보고 그래서 더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